나목 69. 어머니를 언 땅에 그런 아버지와 오빠들 곁에 뉘었다. 그리고 부득이 나는 고가의 주인이 되었다. 사무제도 끝났으니 내 거취만 결정되면 큰아버지에게는 우리 집 일을 어느 정도 일단락 짓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 드넓은 고가에 계집애 혼자 놔두고 갈 수도 없고 부산으로 데리고 가든지 사돈댁에 맡기든지 나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나중 방법은 사돈댁이 강력히 원하는 바요. 내가 사돈댁에 머물게 된다는 건 실질적인 약혼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실은 큰아버지도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 실상 자기가 데리고 내려가 봤댔자 일시적인 처리가 될 뿐이지 이 기회에 영구적인 처리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 눈치가 역력했다. 그러나 나는 고가에 남아서 세일즈거래 생활을 계속하기를 택했다. 심부름하는 아이까지 생겨서 나는 좀 외롭고 조금쯤은 행복하기도 했다. 오키도 씨는 다시 초상화를 그리고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했다. 나는 그에게 부탁하면 언제고 그에게 의지한 채 허물어진 지붕을 담담히 우러르며 긴긴 개동골목을 외롭지 않게 춥지 않게 걸어 들어올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헐어진 지붕의 내력을 먼 옛이야기처럼 들려줄 수도 있었고 가끔 대청마루까지 청해들여 아버지가 즐겨 앉던 낡은 안락의자에 그를 앉히고 부엌에서 구수한 커피를 끓일 수도 있었다. 그가 북창 밖의 나무들을 보며 무심히 담배 연기를 뿜다가 차를 날라온 나를 보고 빙긋이 웃을 때의 기쁨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 커피를 더 좋아하세요? 생강차를 더 좋아하세요? 둘 다는 곤란해요. 잘 끓였군. 솜씨가 점점 느는데 그는 화제를 슬쩍 돌리며 그의 눈에 상심보다 더 깊은 아픔이 지나간다. 그는 그가 해결되어야 할 이 조그마한 현실도 미결인 채 피하려고만 들었다. 나는 구태여 더 깊이 추궁하려 들지 않았다. 미결인 상태, 그 몽롱하고 무책임한 상태가 주는 휴식이 지금의 나에게는 필요했다. 나는 아직도 좀 피곤했다. 아직도 나는 달도 안 가신 상제였으니까. 그러나 사도는 나에게 그런 휴식이나마도 주려들지 않았다. 마치 제 집 드나들듯 나의 고가를 수시로 드나들며 온갖 살림 걱정을 도맡으며 수선을 떨고 나서는 반드시 혼사 이야기를 꺼내게 마련이었다. 에그 학생도 생각해봐요. 내가 글쎄 애새끼가 5 딸린 내가 두 집 살림하기가 얼마나 벅찬가. 에그 내 정신 좀 봐. 두 집 살림이 뭐야. 도련님 뒤까지 거두어야 하니 새 집 살림이지. 그러니 날 봐서라도 어서 혼사를 서둡시다. 나도 내 살림하고 차분히 좀 들어앉아야 얄게 아뉴. 나는 차분히 들어앉는 그녀를 상상할 수 없었다. 새집 살림이 필요한 건 그녀지 결코 이쪽이 아니란 걸 일깨워줄 혹독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직도 어머니 장례 때 진 신세 때문에 그녀를 핀잔 주는 건 망설여졌다. 요사이 그녀는 가끔 경화학생 대신 나를 숫제 새댁이라 부르기까지 했다. 나는 이제 그만 그녀로부터 노연하고 싶었다. 그녀가 필요한 시간은 이미 지난 것이다. 미스터 황, 오늘 시간 있어요? 그럼. 장례 후 태수와 나는 서로 변변한 시간을 못 가져봤기에 그는 반색을 했다. 유토피아 어때요? 오케이. 그가 휘파람을 불며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요새 그는 나만 만나면 상제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을에 슬프디 슬픈 근엄한 얼굴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민망할 정도였다. 오늘 차 사주실래요? 언제나와 같이 오키도 씨와 퇴근하며 물었다. 나는 오늘 경아가 끓인 커피를 먹고 싶었는데 저는 선생님 차가 먹고 싶어요. 나는 슬쩍 응석을 부려가며 그를 유토피아로 이끌었다. 태수는 먼저 와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손을 번쩍 들다 말고 뒤따르는 오키도 씨를 보자 좀 의아한 눈치였다. 그들은 띄엄띄엄 재미없는 이야기를 겨우 잊고 있었다. 그들의 공통의 화제란 태수 형님의 신변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형님이 워낙 심심한 미인이고 보니 그들의 화제 역시 활발할 수 없었다. 특히 태수는 상대방이 먼저 일어섰으면 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겨우 있던 시원찮은 화제가 드디어 끊겼다. 미스터 황, 이번에는 미스터 황 형수님 신세를 너무 졌어요. 뭐 그쯤은 당연하지. 우리 사이가 아무것도 아니라 당연한 거 할까요? 무슨 뜻이지? 형수님은 고마운 분이지만 오버센스가 지나친 것 같아요. 미안해, 알겠어. 지금 경아가 그런 문제를 생각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쯤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나도 형수님께 제발 서두르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는데도 워낙 그분은 좀 주책이라. 하다가 말끝을 얼버무리며 오키도 씨 눈치를 흘끗 살피고는 형수 문제는 사과하겠소.
이게 우리 사이를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사과 한 대지 않아. 그러니 제발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할 기회를 따로 갖자고.